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드디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석 영상 진행하기 앞서서 2022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제목은 이미 정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말 힘들었던, 네, 거지 같던 2022년이 끝나고 이제 반격의 2023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중이고, 네,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힘드셨던 한 해이셨을 텐데, 잘 버티셨으리라고 믿고, 네, 그리고 버티신 만큼, 네, 그 보답이 오는, 네, 2023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시장 연상 분석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니까는 지난 2주의 좀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지난 2주 제가 이제 지난 영상 올렸던 게,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예, 크리스마스 전에 랠리는 원래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부터 원래 시작되는 게 정석적인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타랠리가 안 오고 이 12월 초부터 하락을 했던 거는 이거 가지고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런 이야기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12월 중순 이후에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2300 이하 많이 떨어져 봤자 2300 정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이때 이제 반등을 하는가 했는데 어, 미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2300 이탈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 힘없이 밀렸죠. 예, 무려 종가가 2236포인트.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없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2236이 종가고 종가 거의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는 금요일 날 또 미장은 나스닥이 거의 3%에 가까운 반등을 했죠. 네. 물론 또 금요일 밤에는 좀 약간 밀리긴 했지만 또장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 1% 가까이 밀렸던 걸 거의 회복을 하면서 거의 종가 약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주 우리만 아주 두드려 맞은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제 예상을 벗어난 이 지난 2주간의 하락은 저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뭐 산타랠리 통계적으로 보는 산타랠리 12월 중순 이후에 산타랠리뿐만이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이 저점을 깨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이게 저가가 2270, 네, 그리고 2300대 정도에서 이제 가격대가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익숙한 모양이죠. 이 무슨 모양입니까? 역헤드앤 숄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헤드앤숄더가 뭐냐면 헤드와 숄더 어깨죠. 그러니까는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한 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봉, 그 다음에 세 번째 봉, 이렇게
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가운데 봉이 머리가 제일 높죠. 이게 머리입니다. 그리고 양 어깨 그보다 낮은 게. 그래서 이게 이런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이제 고점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패턴이죠. 예, 유명하고 뭐 실제로 잘 먹히기도 하는 패턴인데 역 헤드앤숄더는 말 그대로 이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 지금 모습이죠. 네. 그러면은 뒤집은 상태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머리겠죠. 네, 지난 9월에 하락이 지금 주봉이니까 예, 지난 9월 말에 하락 부분이 머리, 그 다음에 지금 7월에 하락이 6월 말에서 7월에 하락이 어깨, 그 다음에 지금의 또 하락이 이제 마지막 양쪽 어깨죠. 예. 근데 보통 이 역헤드앤숄더는 아까 헤드앤숄더가 고점의 징후기도 하지만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바닥의 징후입니다. 특히나 이 일봉에서 보다 이제 주봉에서 이런 모습이 형성되면 좀 더 강력하다라고 좀 더 확실한 신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한 7대 3 정도로 이쪽이 조금 더 어깨가 높아요. 예. 그래서 2300은 안 깰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것도 했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PBR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2300은 깨지 않을 거로 봤는데 순간적으로 이탈을 했죠. 예, 무려 2230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 11월에 제가 아마 증시 분석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에선 떨어지는 게 맞다. 차트상으로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가 뭐 봤던 인플레에 대한 이슈, 연준의 이슈, 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뭐 그 각종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차트를 보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매크로적인 측면을 보고 상방에 베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차트에서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내려갈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래에 베팅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인버스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지금 차트를 보고 하락을 베팅하는 건. 근데 결국엔 차트의 흐름대로 떨어지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야, 그래.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차트적인 흐름대로 지금 떨어진 부분인 거거든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이해를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심리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고 약 1년 반가량의 하락장이 펼쳐졌으니까 당연히 매수 심리는 지금 꽁꽁 얼어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하방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매도세가 밀면은 쉽게 밀리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차트가 차트대로 흐름이 진행이 됐으면 2300은 지켜줘야죠. 예, 근데 2300을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휩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증거로 미장도 반등을 했고요. 예, 사실 미장이 목요일 밤, 물론 금요일 밤에 하락을 했지만 목요일 밤에 상승을 한 게 거의 이유 없는 상승이었어요. 명목상으로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낮게 나왔다. 예,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낮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컨센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컨센 자체가 꺾인 컨센 그 지난보다 번 고용 지표보다는 낮게 나온 컨센이긴 하지만 컨센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과하게 나스닥은 무려 3%나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컨센인대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 없는 상승입니다. 예. 이유 없는 상승이란 건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유 없는 상승이라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하락분이 그동안의 하락분이 정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금 이 한 주, 네, 이 한 주 주봉상 이 하락, 예. 이거는 휩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그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반등을 할 거다. 일봉상으로 다시 보면은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올 거다. 이 부분에서 결국 반등할 거라고 본 거죠. 예. 뭐 깨봤자 뭐 60일 이평 많이 내려왔자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2300 정도. 예. 라고 봤는데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너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느냐? 산타랠리 안 왔지 않냐? 예, 산타랠리 안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 정확한 패턴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가장 많은 확률로 많이 가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12월 중순 이후에 12월 초에 오히려는 증시가 나쁜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한 7대 3, 거의 8대 2 비율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이 7이나 8의 확률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움직였냐면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증시가 좀 힘을 못 쓰다가 중순 이후에 반등합니다. 중순 이후에 반등을 해서 그래서 산타 랠리인 거죠. 예. 산타 랠리 12월 25일까지 반등하고 계속 반등합니다. 연말까지 반등해요. 연말에 계속 반등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예. 약 한 달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상승.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다 산타 랠리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12월 말 산타랠리가 안 오는 패턴이에요. 12월 중순에 보통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12월 중순에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뺍니다. 예, 계속 빼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예, 빼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1월 첫째 주, 1월 1일 이후 첫째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반등합니다. 예, 그때는 반등해요. 이 1월 첫째 주에도 반등이 안 나왔던 사례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패턴입니다. 예. 그게 이제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갈 확률은 거의 90%다. 예. 라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온다. 예, 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턴들은 굉장히 그 전에 패턴들은 너무 다양해요. 예. 예를 들어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팍 땡겼다가 1월 초에 오르지만 많이 안 오르는 케이스도 있고, 예, 지금처럼 만약에 12월 중순 이후에 안 오르고 오히려 뺐으면 1월 초에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엄청나게 반등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는 몰라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 하지만 내심 그런 기대는 해보는 거죠. 예, 지금 안 나와야 될 하락의 패턴이 나왔으면 어, 내년에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그겁니다. 2023년은 반등하는 해다. 2023년 시장은 좋을 거다. 라는 게 계속 대전제예요. 그러면 그런 해의 초반, 12월 그 해 그 안 좋았던 그러니까 2023년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2022년이 안 좋은 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 해 연말과 초는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는데 연말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2023년이 만약에 좋다라고 계속 제 이 가정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굉장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살짝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음. 그러니까 결론은 2023년이 좋은 장이다. 예. 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2023년 굉장히 중요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 야구를 요즘 많이 안 보시나? 야구로 따지면 스프링 캠프 같은 거예요. 예. 그냥 뭐 회사로 따지면은 뭐 아니 회사 뭐 학교 뭐가 좋을까? 야구 스프링 캠프가 딱인데. 예. 하여간에 그 한 해의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
전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넘어가는 요 한 달간의 기간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 겁니다. 이때 증시로 2023년이 큰 영향을 전체가 한 해 전체가 큰 영향을 받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연말을 망쳤잖아요. 예. 연말을 망쳤으면 그 반대급부로 연초에 땡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2023년이 좋을 거라는 가정하에,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고약하지만 휩소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주봉상에서 이런 움직임도 휩소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패턴 2300을 안 깨지고 올라가는 여기서 반등 딱 여기 이 지점이었어요. 2350부터 해서 반등할 거로 봤습니다. 예. 20일 이평도 안 깰 거라고 봤어요. 살짝 이탈 정도나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예상이 틀렸죠. 근데 심지어는 여기까지 깼잖아요. 예. 이런 정말 이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거 좆되는 거 아니야?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강력한 표현이 막 이게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역회된 숄더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아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2100을. 그러면 지금 이 장기 하락선의 그대 연장선이 그냥 될 뿐이에요. 그냥. 예, 역헤드앤 숄더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면. 만약에 2150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거의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를 이탈한 것 자체가 그런 두려움, 2023년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봉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라고. 예. 그게 휩소입니다. 예. 그게 휩소예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휩소고, 예. 한마디로 던지고 꺼져라고 어, 그 겁을 주는 거죠. 예. 그만큼 그 의미 있는 휩소죠. 예.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휩소이고, 예. 근데 휩소가 아니면 안 되겠죠? 네, 휩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근데 제가 그래서 휩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결론은 뭐야? 뭡니까? 예, 이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2150만, 이 50대만 이탈 안 하면, 결국에는, 네, 역회된 숄더는 완성됩니다. 예. 물론 여기 또 고점 돌파하는 게 일이겠죠. 2500. 예. 돌파하는 게 일이겠지만 어쨌든 역회된 숄더는 완성된다.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예. 정리를 하고 종목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의미가 없죠. 예. 지금 뭐 종목들 보면은 다들 저점 이탈했습니다. 네, 뭐 세아 메카닉스 말할 것도 없고요. 신원종합개발 예, 어처구니가 없죠. 예, 어처구니 이게 지금 일봉으로 봐야겠죠. 예, 세아 메카닉스 저점 이탈했고요. 예, 끝을 모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런 봉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 요게 나왔으면은 끝난 거예요. 예, 요게 나왔으면 얘는 이제 횡보하다 하고 또 지지부진 할지언정 다시 갑니다. 예, 분명히 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 바닥권에서 대가리를 들었잖아요. 예, 대가리를 들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뭐 대가리 들지 않았냐.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레벨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때가는 이 정도가 지금 7,800원, 예, 8,000원 요 정도 라인이면은 네, 여기죠. 예, 여기면 이때 레벨을 보세요. 주가 레벨을. 예. 이게 지금 충분히 물론 여기서 올라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 추세 자체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죠. 예. 음.
그런 것 의미도 있고, 이게 이제 차트 분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핵심은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가 레벨이 싸냐 비싸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첫째 그거고, 둘째는 그 종목에 돈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세력은 안 나갔습니다. 여전히 안 나갔어요. 예. 여전히 안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나간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예. 물론 세력이 들어왔다고 단시간 내에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안 들어왔다라는 건, 안 나갔다라는 거는 그 종목이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근데 어찌됐든 그 낮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보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개를 든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돌파를 못했어요. 예. 이 정도까지 네, 지금 새벽 5시라 자동으로 꺼지네요. 이 정도까지 돌파를 해서 이 추세를 넘어갔으면은, 예, 돌파를 해서 하려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 갔어야겠네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는. 예. 근데 여기서는 돌파를 했잖아요. 예. 사실 돌파를 했다라기보다 그냥 내려오다가 끝이 난 겁니다. 이 하락세 자체가. 예. 그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거예요. 예. 이때는. 예. 10월에는. 자, 그래서 돌파한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건 레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4,000원대 가격대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겠구나. 네, 4,000원대 레벨을 보면은 이 종목이 이 큰 상승을 했던 스타트 지점 라인, 예, 라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 라인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수렴을 하고 빵 뜨기 전에 그 정도 가격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정도에서는 이제 올라갈 만한 레벨이 자격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온 이봉은 정말 의미 있는 겁니다. 예. 사실상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을 했잖아요. 예, 이거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4천 많이 내려와 봐야 뭐 한 4,000원 중반. 예, 근데 그 정도가 맞는데, 예. 근데 거의 여기까지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정말 밀 수 있는 한계치까지 밀고 있는 겁니다. 예, 실현종합개발은 그래요. 예. 밀 수 있는 한계치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보다 더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 10월에 형성됐던 이 저점. 네, 거기까지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털 수 있는 건 다 터늘고 가는 거예요. 예. 저도 항상, 예, 저도 이제 매월, 예, 매주 계속 하나씩 배웁니다. 주식에 대해서. 근데 올해에 제가 진짜 이 거지 같던 2022년에 크게 배운 건 뭐냐면, 약세장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약세장에서는 항상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을 대비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런 거를 올해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금 이 사례가 딱 그런 사례입니다. 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치까지, 네, 흔드네요. 예. 그래서, 네, 종목단에서는 사실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코렌텍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예.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하락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제가 할게 가죠. 예. 얘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코렌텍이요, 거래량 진짜 적은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의 관심 안 갖는 종목이에요. 예. 진짜로. 그런 종목이라 털 개미도 없는 거예요. 들고 있는 개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꾸준하게 이렇게 갈 길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아, 제가 사실 이때부터 주목을 했죠. 요 9,000원 근방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10,000원 정도면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다, 라고 하면서. 예. 근데 중간에 한번 이런 생쇼 한번 하고, 예.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그 세력들 장난질 치는 이런 봉이에요. 이런 게. 예. 진짜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개미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이런 게. 예. 이렇게 한 번씩 개미들 이런 건 진짜로 소액 강성주주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코렌텍 같은 거. 예. 그런 사람들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런 거 나오고 나면은 한동안 좀 힘듭니다. 주가가. 예. 그런데 그 힘든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최악의 경우에 한 두세 달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짧았죠. 예.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흔들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바로 갔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오고 일반적인 패턴은 두세 달 정도 흔듭니다. 쫙 흔들다가 그러다가 바로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팡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꾸역꾸역 우상향. 예. 하더니 지금 60일 2평 200일 2평 위로까지 올라왔죠. 지금 코렌텍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그래요. 종목 지금 단에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 예상대로 다음 주가 반격의 한 주가 되면은 종목들 단위로 상당히 재밌는 움직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신원 같은 거 요런 애들 다음 주에 잘하면 상한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원 같은 애들 세아 메카닉스 네 얘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 왜냐면 잘 모르겠는 게 진짜 세력맘이에요. 가려면 순식간에도 가겠지만 왜냐면 얘는 지금 신저가지 않습니까? 신저가가 아니에요. 종목 저가입니다. 예. 이 종목의 저가예요. 예. 네, 연봉 보세요. 네. 보이십니까? 네, 올해 연봉입니다. 네, 연봉이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예. 지금 가격 저가입니다. 아주 저가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하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이 세력놈들이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쇼를 할지는 세력맘이겠지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럼 정리를 하죠. 종목 얘기는 대충 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예.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표는 일단은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뭐 미국 국채 금리도 뭐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뭐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슈 받고 올랐다가 어떤 날은 이슈 받고 또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은 무려 만 초반까지 갔어요. 만 깨지나? 진짜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설마 만 깨지나? 그, 뭐, 강영현 이사나, 뭐, 몇몇 사람들, 처럼, 이종우였나요? 이종우 센터장이었나? 하여간 몇몇 하락장을 주장하시는 분 얘기처럼, 그분들은 7천, 8천 간다고 하시죠, 나스닥이. 저는 만도 안 깨질 거라고 봤고, 근데 만 깨지나 살짝 저도 쫄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목금 반등 이게 나스닥이 금요일 날 거의 1%까지 떨어졌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다가 반등한 건데 어쨌든 만 거의 200까지 갔었죠, 나스닥이. 이런 부분 좀 이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만한 부분은 빅스가 이렇게 나스닥이 거의 많이 위태위태할 정도로 흔들리는데 빅스는 조용했죠. 계속 많이 올라봤자 한 24. 그 다음에 뭐 21. 그러니까 20 초반에서 중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빅스는 거의 고요한 거죠. 예. 자, 그럼 뭡니까? 시장은 흔들려요. 주식 시장은 흔들리는데 빅스는 변동성 공포지수는 안 올라가고.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부분은 뭐겠습니까? 예. 달러. 예. 백사가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백사가 깨지는 순간 이평선 밑으로 깨지고 이제는 추세 하락, 하락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백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사가 깨졌고요. 백사 깨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반등은 했어요. 백사 위로 일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나스닥 10,000포인트 위협할 때 그랬는데 바로 돌았죠. 네, 바로 돌아가지고 다시 103 초반. 심지어 금요일날 마지막에는 103 깨질랑 말랑 했었습니다. 깨지진 않았죠. 예.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일본 금리 올린 거 아시죠? 사실상 금리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엔 강세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쌍으로 영향받으며 저희 원달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1250원대 맞습니다. 예. 50원대 깨질 뻔했어요. 1240원대 볼 뻔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큰 흐름의 세 가지죠. 예. 미장은 약세다. 예. 저점을 위협했다. 예. 금리는 변함이 없다. 예. 금리는 이제 고점에서 한풀 꺾인 이후에 그냥 횡보하고 있다. 예. 중요한 부분은 달러다. 예. 달러는 본격적인 약세화가 너무 눈에 띄게 보인다. 예. 그로 인해서 원화도 강세 흐름이 눈에 띄게 보인다. 예.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네. 금리 관련된,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시장은 흔들렸어요. 뭐로 흔들렸어요? 인플레로 흔들렸습니다. 예. 그러면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 흔들리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빅스가 이제 두 가지로 빅스의 중요한 건 이 빅스 부분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부류, 예를 들어서 뭐 오건영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큰 하락의 징조다, 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예. 또 반대편에서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이제 빅스가 이제는 어 강세장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시그널이다. 예. 라고 보는 완전 정반대의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20 초반이잖아요. 이게 보통 20 초반이면은 10 중반에서 20 중반 정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레벨이에요. 근데 15 이하 혹은 30 이상 이거는 양극도 극단이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공포인 거고 15 이상은 반대로 피어리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공포가 없는 거. 예, 그런 건데 그 중간 값에서 놀고 있잖아요. 예, 그 시장은 공포인데 시장만 보면 지금 공포로 보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양극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공포인데 빅스가 평온하니까 시장 더 폭락하면서 빅스 그때 뛸 거야 라고 보는 케이스가 오건영 님이나 뭐 기타 다른 분들 의 의견인 거고 반대로 이게 이제 피어리스 그러니까 공포가 없는 구간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 초입이다 그 징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또 반대편의 의견인 거죠. 저는 당연히 반대편이겠죠. 네, 저는 반대편입니다. 예.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 시장이 미친 듯이 반등할 때 이 빅스가 어땠냐면요. 계속 10 초반 중반에서 놀았어요. 예. 초반 중반.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10 후반. 예. 뭐 대충 이랬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빅스만 놓고 보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지금이 딱 횡보에서 중간점 지점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그 HTS 켜놓은 걸로 빅스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새벽 5시에 점검이라 꺼졌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빅스 꺾이기 시작하면은 얘도
제가 달러 지수가 104에서 꺾이면 대세 하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빅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빅스도 대세 하락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 밑으로 깨져서 10 후반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17, 18포인트 막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얘가 일시적으로 다시 20 위로 뛴다고 하더라도 다시 10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치 자석이 땡기기라도 하듯이 지금 달러 지수가 그러한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만 좀 정리할까요? 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원유 부분이에요. 원유 부분. 원유가 결국 다 제 말대로 됐죠. 달러도 제 말대로 됐습니다. 그쵸? 원유도 제 말대로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달러가 그러니까 원유가 꺾여서 제가 이제 100 막 이럴 때 원유 꺾일 거다. 예. 에너지 가격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개소리다.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결국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달러가 고점이었어요. 달러가 뭐 막 120을 막 넘보고 있었고 막 예. 근데 이제는 달러가 대세 하락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원유의 상승 압력을 가져옵니다. 원유 가격에. 예. 달러가 약해지니까요. 예. 당연히 다른 특히 원자재, 예. 금, 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원자재 쪽으로 돈이 쏠려 가겠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예. 그런 거를의 영향을 원유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70 밑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60대를 볼 수 있습니다. 60 후반대를 볼 수는 있지만 어 아마도 70에서 80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일시적으로 튀면 90대도 다시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달러의 대세 하락이 일시적으로 원유 가격을 막 100 이상으로 다시 한번 어, 펌핑 시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면 연준의 스텝이 또 꼬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분명히 그 긴축에 대한 그 스텝을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 분명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원유 가격이 또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튀면은 그 부분에서 얘네들이 또 살짝 딴짓거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일단 걱정이긴 한데 뭐 보죠. 예, 어떻게 흘러갈지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자, 산타랠리 안 왔다. 예, 안 왔고 시장은 아주 최대한 정말 개미가 힘들게 더럽게 흔들고 있지만 산타랠리의 정확한 그 시즌은 12월 중순부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1월 첫째 주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한 주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대전제는 2023년 장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지만 예.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도 그런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 달러 지수 강세 달러 대세 하락 예.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와서 네 지금 몇 분 했나요? 30, 40분. 네. 2주 만에 돌아와서 사실은 오히려 이게 방송을 자주 해야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그럴 여건이 되지가 않아서 심지어 이렇게 매주 영상 올리는 여러분하고의 약속도 이렇게 제가 자꾸 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네 다음 주
2022년 진짜 거지 같은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은 분명히 고생하셨던 거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더라도 새해 조금만 더 힘내셔서 새해에는 웃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분석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